혹시 부모님을 좋은 시설에 모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진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텔처럼 화려한 건물, 24시간 간호 시스템, 편리한 프로그램. 겉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이 아닌 데이터로만 관리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출은 앱으로 승인받아야 하고 손주의 생일조차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식당 음식은 점점 형식적이고 프로그램은 숫자로 평가될 뿐. 가족과 가까워지기 위해 들어간 시설이 오히려 가족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노후일까요? 오늘 영상은 70대 할머니가 직접 겪은 실버타운의 현실, 그리고 어떻게 그곳을 벗어나 자유와 존엄을 되찾았는지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1. 낯선 아침, 낯선 집.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익숙한 천장이 아니라 차가운 하얀 벽만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제 이름은 박미선.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재봉틀을 돌리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살기에 바빴습니다. 홀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 새로 생긴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 들어가세요. 안전하고 쾌적하다네요.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버림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득도 당했죠. 호텔처럼 화려한 시설, 24시간 간호사, 최신식 프로그램까지. 여기가 더 나을지도 몰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짐을 챙겨 그곳에 들어선 첫날, 반짝이는 로비와 미소 짓는 직원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따뜻함 대신 숫자로 관리되는 삶. 처음 며칠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방은 넓었고 식사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나왔습니다. 직원들도 항상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벽 모서리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카메라 같더군요. 아니면 센서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잠을 자서 아침 운동 시간을 놓쳤는데 직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건강 점수가 낮게 나오셨네요. 정해진 건강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 점수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하루하루가, 제 모든 행동이
숫자로 평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앱 화면에 뜬 건 승인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어요. 야간 이동은 위험하므로 불어라고 말이죠.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꾸던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아닌 데이터로 관리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3. 가족과의 거리, 마음의 거리. 시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주었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을 때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아이들 학원 때문에 주말은 힘들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런 변명들이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손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시설의 외출 제한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과 멀어지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내 스스로가 그들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설은 분명히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나와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작은 균열, 커지는 불신.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은 예전보다 간소해졌습니다. 프로그램들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뿐이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던 그들이 이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업무만 처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 계시던 어르신께서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직 간호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결국 119가 도착할 때까지 그 어르신은 혼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한숨 소리와 불평들.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인가? 저 또한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게 되면 과연 누가 내 곁에 있어줄까? 한때 든든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 자리를 분노와 두려움이 서서히 채워나갔습니다.
우연히 들은 대화.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관리 직원 2명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돈은 다 받았잖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손님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길고 괴로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걸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오경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우리 여기서 나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정말 남아 있을까요? 6. 탈출을 위한 기록.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을 펼쳐놓고 우리가 겪은 문제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프로그램 축소와 직원들의 무성의한 태도, 부실한 의료 서비스, 외출을 제한당하며 가족들과 단절되는 현실,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말과 행동까지. 펜을 놓을 때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심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사진과 녹음 파일들이 하나둘 쌓여갔죠. 밤이 되면 오경자 할머니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대신 철저히 준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선 씨. 오경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7. 대면 그리고 해방.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관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하나하나 증거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그리고 밤새 정리한 기록 노트까지. 관리자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증거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내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오경자 할머니께서 제 옆에서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부당함은 여기 있는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처음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돌덩어리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깊어졌고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8. 새로운 보금자리. 일주일 뒤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는 시원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왔죠. 오경자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는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함께 동네를 산책했죠. 할머니의 손주들이 놀러 올 때면 좁은 거실은 어김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고급 시설의 편의는 없을지라도 여기에는 진짜 사람의 온기와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작은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순간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9. 다시 가족의 품으로. 이사를 한 뒤 맞이한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였죠. 주방에서 정성껏 빚어놓은 만두를 내놓자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오히려 고마워. 자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아나게 됐잖아. 내 삶을 되찾았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둥글게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10. 희망의 메시지.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작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강연장에 앉은 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요양시설에 들어갔다고 해서 존엄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